여러분, 그런데 가점 점수도 계산할 줄 알고 추첨제가 뭔지도 알겠는데,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이죠? 오늘은 가점제, 추첨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조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창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남 교산이라든가 부천 대장,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그리고 남양주 왕수까지 모든 3기 신도시는 거의 동일한 청약 전략을 가지고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기초 지식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 가점제하고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창릉 신도시 청약 뽀개기의 일환으로 제가 촬영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겁니다. 가점제, 추첨제. 이게 또 도대체 뭐니? 이겁니다. 제가 청약 뽀개기를 지금 시리즈를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 공급 뽀개기는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생애 최초 기간 추천을 통해 가지고 제가 특별 공급 뽀개기는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세부 영상을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가점제와 추첨제 뽀개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요건 그리고 청약저축 마찬가지로 뽀개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5살 때 가입을 했을 때도 그 청약저축 기간을 다 인정하는지 궁금하시죠? 요거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래서 도대체 38,000가구, 창릉 신도시를 예를 들면 38,000가구 중에서 도대체 공공분양으로 몇 가구가 풀리고 민간분양으로 도대체 몇 가구가 풀리는지, 그 중에 특별공급으로는 몇 가구가 풀리는지에 대한 공급 비율 뽀개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거주지 우선에 대한 내용도 따로 별도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우선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의부터 내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가점제, 추첨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을 말이에요. 이거는 2007년 9월에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제가 상담을 받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점제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가점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바로 청약가점 점수 산정 기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지화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두고두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점 항목은 크게 보면 아까 말했죠. 3대 요소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총점 만점은 32점이고요. 부양가족수의 만점 점수는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의 만점은 17점입니다.
이 세 개를 전부 합치면 84점이고요. 각각 세부적으로 또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기간 32점은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점 해서 15년,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라면 32점 만점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0명부터 6명이 있는데요. 0명일 경우에는 5점이고 기본 점수 5점이 들어가고요. 6명 이상일 경우는 만점인 35점이 되고요. 이거는 주민등록증 등본이라든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부양가족 수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요. 6개월 미만은 1점이고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2점. 쭉 가입 기간 연수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되 15년 이상은 17점이 됩니다. 이것은 청약 통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인터넷 청약 시에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부모 부양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한 특별 공급 영상에서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약식으로 이 표를 언제든지 내가 갖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도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한번? 자, 보면은 이게 제가 노부모 부양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잠시 언급한 건데요. 약식으로 청약 가점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이상 2년 미만 할 때 2년 미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년 미만에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럼 점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나의 무주택 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다. 이럴 경우 10점이거든요. 5 곱하기 2 해서 10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점수를 볼까요? 보면은 무주택 기간이 4년에서 5년 5 곱하기 2 해서 10점 나오죠. 만약에 무주택 기간이 11년에서 12년이다. 12년 곱하기 2 하면 24점 나오겠죠. 24점 나오죠.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3명이다. 그러면 3명 곱하기 5를 해요. 더하기 5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4명이다. 그럼 4명 곱하기 5 4, 5, 20점 됐죠. 플러스 5를 하니까 25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부양가족 수가 4명이다. 4, 5, 20 플러스 5, 25점. 부양가족 수가 3명이다. 3, 5, 15 플러스 5, 20점. 맞죠?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년 이상 7년 미만이다. 그러면 7년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다. 그러면 12 플러스 1 하라 그랬죠. 13점 만나볼까요? 한번. 자, 11년 이상 12년. 그러면 플러스 1을 하라 그랬죠. 13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약식 계산할 때 정확한 점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약 당첨 전략 이렇게 공부하는 시점에서는요. 요때 그냥 대략적으로 내 점수가 몇 점인지를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요거 그럼 과연 어디에 쓰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은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사용을 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 등 LH 등 국가 LH 등 공적사업주체가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중에서 또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선정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얼마 이하여야 된다, 또는 자산 기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나 추첨제가 여기에 공공분양에서는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이느냐? 민간분양주택에 쓰이는 겁니다. 민영주택이라고 하죠. 흔히 뭐 대우 프로지오, 삼성, 레미안, 현대의 힐스테이트 등과 같이 청약통장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이제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이 가점제고, 또는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이제 추첨제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궁금하셨죠?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가점제 그리고 추첨제 적용 기존표를, 자, 가점제, 추첨제 적용되는 게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요게 3기 신도시에 해당되겠죠. 창릉 신도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이 있어요. 기본은 이겁니다. 가점제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대략 30평형대 아파트로 볼 수가 있겠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는 40%입니다. 추첨제는 60%가 기본이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0%에 추첨제 100%예요. 그런데 요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방 같은 데 해당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먼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요거는 이제 창릉 신도시 예비 청약자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100%입니다. 추첨제 0%예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점제가 50% 이하, 그리고 추첨제가 50% 이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투기과열 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추첨제는 0%인데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50대 50%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투기과열 지구가 어디냐?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광명, 과천, 분당, 하남시가 해당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은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30%, 그리고 추첨제가 70%인데요. 그러면 청약과열 지구가 과연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은 25개 전체 구가 해당되겠고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조금 너무 많은데요. 과천, 광명, 성남, 구리, 의양, 하남시는 하남, 그리고 동탄 2, 광교 택지개발 지구는 전체 면적인데요.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지역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삼송, 원흥, 그 다음에 덕은, 그 다음에 향동,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겠죠. 킨텍스, 그 다음에 한류월드. 요런데 조정지역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동안구, 만안구 등이 있고, 수원 팔달구 등이 있고, 용인시에는 수지구, 기흥구 등이 있어요. 여기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 또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10분 이내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말을 빨리 할까요? 아무튼 오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생각에 청약은 전략입니다. 청약 신청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청약을 앞두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당첨자로 선정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